근데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내가 내년에는 어떠한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될까 싶어서 사주풀이를 하는 곳에 가서 내 사주를 물어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알아보러 가실 때 어떠한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여러분들을 다가올 앞으로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무속인이거나 이렇게 어떤 역술인 사주풀이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그분들의 직업도 존중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풍수와 관련돼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계실 겁니다. 뭐 풍수나 사주나 역학이나 점술이나 장명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놓고 저에게 사주를 풀어달라고 의뢰하시기도 하는데 저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다만 풍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그 분야들이 다 동양의 철학에 바탕을 하다 보니까 그 원리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아마 이 영상 자체도 정말 새롭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갈 때 그 이전에 이 사주팔자가 대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한다면은 오행의 원리, 주역 8개의 원리 등이 섞여서 한 사람의 운명을 그런 동양적인 시선으로 통계학적인 측면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풀이해내는 것. 이게 바로 사주팔자를 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막연히 미신이라든지 부정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특정한 원칙을 통해서 풀이를 해내고 있고 그리고 상당 부분 맞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무조건 사주팔자라고 해서 미신이다 혹은 심심풀이로 재미로 보러 간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주를 보러 갈 때가 많았습니다. 뭐 요즘은 거의 보러 가지 않고 앞으로도 보러 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냐면은 사주풀이를 저도 하러 갈 때 왜 어떤 상황일 때 가냐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 갑니다.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때 가는 곳 중 하나가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러 가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요 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은 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딱 알아내려 가는 게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 미래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내 순간 지금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순간 잠깐 위안을 받으러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또 여기에 맹신을 해가지고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고 또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풍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께서 뭐 올해는 여기 절대 가면 안 돼. 올해는 뭐 무조건 뭐 이 집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주풀이에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 그리고 너무 또 부정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 등에서
여러 용한 무당들을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의 똑같은 사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방송국에서 되게 용하다라고 아마 섭외를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이 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용하지 않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비단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통계라든지 수많은 경제 석학들이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춰내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면은 내가 정해진 사주대로 이렇게 쫙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갑자기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갑자기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적으로 섞이다 보면은 내 삶이 조금씩은 이렇게 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주라는 것은 내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을 풀이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하나의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내 사주를 바라보고 조언을 구하러 갈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러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뭐 사주 보러 갔는데 이 사람 잘 못 맞추더라 이렇게 남을 원망할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사주풀이나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보러 가서 미리 플랜을 세워놓는 게 정말로 좋은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짝 운을 뗐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사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요. 풍수는 자연을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딱 그 사람 하나의 그런 일생에 대한 부분만을 맞추는 거지만은 풍수라는 거는 그런 자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지형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한 그 방법론을 정해놓은 게 풍수질이라는 학문인 거고, 그래서 사주와는 괴가 다른 거고요. 아무리 사주가 엉망이고 정말 힘들다 한들 좋은 터에 살게 되고 좋은 풍수에 맞는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나쁜 사주팔자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그만큼 풍수질 자체가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주풀이를 하는 곳에 가서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캐치해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수 자체를 어떤 개운법이라든지 내가 사는 어떤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올바른 자연 지형에 맞게끔 지어진 곳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라든지 이런 장명하시는 분들이 풍수를 언급하실 때 사실 거부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주라든지 장명하시는 분들은 풍수 자체도 모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풍수를 논하실 때 대부분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을 하면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터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고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나쁜 터에서 막 내가 내 마음만 올바르면 최고야, 내가 집 정리 잘하면 최고야, 그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주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그러한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와닿으실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막연하다 싶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실 게 아니고 한 2번, 3번 정도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은 구하지만은 어떠한 선택지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거죠.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탐색해 보시고요. 주체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